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08회고요 3월 22일 NC전 경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뭐 5연승이 깨지고 4대5로 졌는데 뭐 경기는 졌지만 사실은 경기 내용도 괜찮았고 뭐 얻은 것도 많은 경기였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운 경기는 아니고 오히려 어제 이겼던 경기보다 오늘 더 수확은 많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흐뭇하게 지켜본 그런 경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경기를 쭉 리뷰부터 라인업부터 말씀드리면서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롯데자이언츠 1번 타자 유격수 박승욱, 2번 타자 2루수 안치홍, 3번 타자 1루수 전준우, 4번 타자 우익수 피터스, 5번 타자 지명타자 정훈, 6번 타자 3루수 안동희, 7번 타자 좌익수 조세진, 8번 타자 중견수 장두성, 9번 타자 포수 정복은 선수였고, 선발은 김진욱 선수가 선발로 처음 시범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NC 라이너스는 1번 중견수 박건우, 2번 지명타자 손아섭, 3번 좌익수 마티니, 4번 포수 양의지, 5번 유격수 노진혁, 6번 3루수 박준영, 7번 1루수 윤형준, 8번 2루수 서호철, 9번 우익수 정진기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송명기 선수였습니다. 일단 오늘 라인업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은 조세진 선수가 선발 좌익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가 1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발 출장을 했고, 그리고 피터스 선수가 우익수 수비를 받고요. 장수정 선수가 선발 중견수로 출장을 한 그런 좀 특이점이 있는 라인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승국 선수는 계속해서 1번 유격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전을 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박승국 선수가 시즌에 들어가서도 과연 1번 타자로 활용이 될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일단은 유격수 1번으로 박승욱 선수를 기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팅으로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지금 1번 유격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워낙 성적도 좋고 하니까 서튼 감독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날 경기는 제가 경기를 뭐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막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할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경기를 지기도 했고 막 뭐 경기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짧게 할 텐데, 일단 김진욱 선수의 투구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날 사실은 너무 좋은 투구를 해가지고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을 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와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뭐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너무 좋은 공을 던졌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그 투구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오늘 그 투구 기록을 보면은 4이닝 동안 2피안타 1사사구 6삼진 6삼진 투구수 57개를 기록을 했고, 사실 너무 좋은 투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계 그 내용들을 봐도 뭐 1회로 봐도 뭐 박건우 선수 129 슬라이드로 삼진, 그 다음에 뒤에 선수들도 뭐 손아섭 선수 안타 맞았지만 마티니 선수 플라이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양의지 선수도 커브로 삼진을 잡아냈고요. 삼진 잡아낸 게 슬라이드로 삼진, 커브로 삼진, 그리고 2회에도 보면은 직구로 노진혁 삼진, 그 다음에 또 직구로 박준영 삼진, 슬라이드로 윤영준 삼진, 네 타자 연속 삼진이었어요. 1회하고 2회로 이어지는. 그리고 3회에도 보면은 삼진이 박건우 선수 또 127 슬라이더 삼진하면서 굉장히 직구, 슬라이더, 커브 골고루 지금 삼진을 잡아내는 그런 구종을 다양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날 투구에서 좋았던 점은 그거예요. 일단 김진욱 선수가 그 구속을 조금 이제 욕심을 버리고 제구를 잡는 쪽으로 조금 그 조정을 했는데, 이날 투구 내용을 보면은 일단 57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36개, 볼이 21개로 굉장히 굉장히 이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스트라이크 보이넷 비율을 보여줬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보이넷이 너무 많았고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더 많은 문제 때문에 본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겨우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투구 자세도 많이 좀 간결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직구 구위가 많이 줄었느냐? 그래도 최고 구속이 146까지 나오고 패스트볼이 그래도 143, 4가 꾸준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완이 145 정도만 전디면은 충분히 구속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구속에 막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시즌에 들어가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은 충분히 140 후반, 150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볼 배합 역시 슬라이드 12개, 커브 8개, 체인지업 5개, 그리고 나머지 22개는 이제 패스트볼이겠죠. 그렇게 던지면서 다양한 볼 배합을 보여줬고,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0.5%밖에 구사하지 않았는데 스태티지 기준으로, 근데 오늘 8% 가까운 비중을 가져갔고 결정구로도 사용을 하면서 포피치가 가능한 선발 투수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진욱 선수를 작년에 처음 선발 등판을 했을 때부터,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 선수는 무조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기량도 뭐 기량인데 일단 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기량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자신감이 있고, 본인이 작년에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는 확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을 확신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 시즌 확실한 국내 선발로서 우리 팀뿐만이 아니고 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선발 투수로서 아마 활약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런 확신을 하는 선수가, 저는 김진욱, 한동희 선수는 올 시즌에 확실한 대표적인 선수로, 리그의 대표 선수로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뒤에 조금 재밌는 다른 상황들을 보자면은 정보근 선수가 또 이날 굉장히 또 깨끗한 자전적 시타를 쳤는데 계속해서 뜨거운 타격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아름다운 일주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날 오늘 정보근 선수의 타격 기록을 보면은 한번 보게요. 네, 타격 기록을 보면은 어디 보자. 정보근 예, 1안타 1타점 기록했는데 일단 좌안 우비 3땅이었는데 나머지 타구들도 전부 다 타구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치는 거를 보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더더기가 없는 굉장히 깔끔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보근 선수가 진짜로 좀 거의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세진 선수 역시 오늘 또 적시타까지 쳐내면서 오늘 멀티히트 기록했는데, 오늘 조세진 선수가 7번 자역수로 나와가지고 5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 기록을 했고, 이 선수도 사실 방망이만 보면은 당장에 한 자리를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아직 수비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올 시즌은 2군에서 퓨처스에서 좀 주전으로서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퓨처스에서 좀 한 시즌 경험을 쌓고 또 한 시즌을 치르는 그런 체력을 아마 길러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선수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시범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많아가지고 좀 아까운 지경이에요. 라인업이 엔트리가 모자라게 느껴질 정도로. 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7회 초에 장주성 선수가 중견수 아래에서 만세 수비를 부르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구를 맞는 순간에 사실 스타트를 앞으로 끊었다가 뒤로 가더라고요. 예. 이게 약간 이제 수비가 잘 안 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김평호 코치가 공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안 보고 일단 뒤로 백을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든가 해라고 코칭을 줬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이 수비로 보면은 장도영 선수가 타구가 맞는 순간 눈으로 공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니까 공이 이제 앞에서 날라오니까 본능적으로 앞으로 갔다가 점점 공이 살아서 뒤로 나가니까 하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지금 못 잡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연습도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수비였는데 아무튼 시범 경기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4대5로 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1루수로 전준우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선발로 1루 수비에서도 딱히 큰 군더더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수비를 했었고,
또 손합수 선수의 강습 타구를 잡아내면서 또 좋은 수비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기대 이상으로 1루수로서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모습,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날 폭투를 김준욱 선수가 2개를 기록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또 조루사 시윤 선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뭐랄까 주루사에 대한 부분은 그 서튼 감독이 또 인터뷰를 남긴 게 있는데 많은 주루사에 대해서 주루사가 몇 번 나왔지만 공격적으로 하다 나온 실수여서 감독으로서 만족스럽다면서 많은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서 감독으로서는 만족스럽다. 어제 1루에서 그러니까 이 어제는 그 21일입니다. 네, 21일인데 어제 1루에서 박승욱 선수가 견제살을 당했는데 박승욱 선수가 도루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다가 주루살을 당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면서 또 지시환의 2루 견제사는 2루 리드를 할 때 약간 타이밍이 어긋났다.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역동작에 걸렸고 아웃을 당했다. 주루 코치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같이 연구해보자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타 때 1루에서 3루까지 적극적으로 뛰는 베이스 러닝을 자주 봤을 것이고 외야 깊은 뜬공 때도 1루에서 2루로 태그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단타로 끝날 수 있는 상황도 2루타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다. 시뮬레이션 경기부터 현재 시범 경기까지 주루 플레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리오 선수도 중견수 뜬공 때 2루에서 3루로 태그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튼 감독이 이런 공격적인 주플레이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주루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금은 한 베이스 더 가는 데 집중을 하면서 과감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우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제 사실 정규 시즌 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그 5대5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아마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웃 그러니까 살고 죽는 확률이 5대5면은 지금은 안 가야 된다 이런 지시가 아마 벤치에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21일 경기에서 2루에서 3루 가다가 이제 죽은 이제 고승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과감하게 뛰라는 주문은 많이 나오고 있다. 코치님께서 타이밍이 괜찮으면 뛰어도 된다고 말을 해주시고 그때 제가 상황마다 포수 위치를 보고 뛰면 될 것 같으면 뛴다면서 캠프 때 작전을 많이 연습했지만 많은 작전이 나오진 않는다. 선수들 모두 과감하게 한 베이스를 훔치고 적극적으로 뛰는 플레이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뛰라는 주문이 많이 나오고 그 선수들한테 거의 그린라이트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주루사는 보면서 우리가 시범 경기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모든 선수들한테 일단 과감하게 뛰라는 그 오더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22일 경기 전 서튼 감독은 김준욱 선수에 대해 가지고 김준욱의 선발 전환은 육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마이노드 코치와 임경환 코치와 함께 작은 조정을 진행했고 잘 적응하고 있다. 등판마다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선발 투수로서 빌드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선발 김진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될지 기대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김진욱이 얼마나 스트라이크 존을 꾸준히 공략하는지 볼배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사실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벌써부터 다음 등판이 기대가 되고 사실 좀 뭐랄까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뭔가 한 명의 선수한테 뭔가 약간 무지성 지지를 보낸 케이스가 잘 없었는데 김준욱 선수는 진짜 약간 무지성 지지입니다. 무조건 잘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비록 졌습니다만은 김준욱 선수의 좋은 투구 그리고 또 그 선발 출장한 조세진 선수의 좋은 타격 그리고 1루수로 선발로 나왔던 전준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 등등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이날 박승욱 선수가 또 멀티히트 2안타를 기록했고 조세현 선수도 멀티히트 기록했고 또 안치홍 선수 그 다음에 피터스, 정훈, 한동희, 나승엽, 장두성, 정보근 선수가 또 안타 기록하면서 또 고르게 11안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범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에러가 또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장주영 선수의 만세를 외하다 보니까 그게 에러로 기록되진 않는데 어찌됐건 좀 우려를 했던 내야 수비에서 그렇게 아직은 큰 대형 폭탄이 터지진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3루에서 굉장히 좀 좋은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어도 한동희는 3루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꾸준하게. 그 한동희 선수를 타격에서 1루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으신데 저는 한동희 선수는 무조건 1루가 아니고 3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3루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뭐 바닥에 있던 타율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2할 3푼 5리 오늘 안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한동희 선수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인 선수고 어느 정도 이제 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좀 훈훈한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한태양 선수가 본인의 계약금의 전액을 모교 후배들한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잘생겼네요. 한태양 선수도 참 그 신인 선수들이 나날이 인물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잘생겼습니다. 한태양 선수도 참 야구를 잘하면은 굉장히 많은 팬들을 또 끌어모을 수 있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사 내용으로 가보자면은 일단은 2차 6라운드에 지명받은 내야수 유격수 한태양 선수고 계약금 5천만 원과 본인의 연봉 일부까지 보태가지고 모교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모교인 역삼초, 엄북중, 덕수고에 모두 다 이제 나눠서 기부를 했고 이제 후배 6명, 초, 중, 고 2명씩 한태양 장학금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부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한 모습 보이는데 정말 대단한 게 이제 20살의 어린 선수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정말 사실 신인 연봉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5천만 원에 연봉 일부면은 거의 뭐 다 기부를 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면 진짜 대단하고 중학교 입학 후로 기억한다. 당시 프로에 뛰던 선배님들이 모교 후배들에게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프로 선수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롯데 입단도 바로 실행하게 됐다면서 사실 쑥스럽고 부끄럽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선수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후배들에게 더 미안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계약금을 받았다면은 더 많은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20살 어린 선수가 진짜 보통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뭐 차를 산다거나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로 사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사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한 건데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다 드리거나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정말 너무 대단하고 멋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게 말이 5천만 원이지 본인이 올해 이제 다 해가지고 8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세금 떼고 하면은. 근데 이 큰 돈을 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같은 5천만 원을 기부를 해도 8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이제 기부하는 5천만 원하고 5억을 가진 사람이 주는 5천만 원하고 그 가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정말 이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박수를 정말 크게 정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2차 6라운드 지명이었어요. 조금 더 상위 라운드 지명이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뒤에 지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롯데에 뛸 수 있어서 행복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뿐이라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 실현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가 돼서 더 많은 연봉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면서 또 이렇게 연예맨 후배들이 빨리 프로로 왔으면 좋겠다. 같은 그라운드에 뛰는 뭐 장면을 그려보니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면서 너무나 멋있는 인터뷰를 남겼는데 이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이 한태양 선수가 앞으로 굉장히 좋은 또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일단은 이렇게 마음가짐이 올고주 선수는 잘 돼야 됩니다. 정말 보기가 너무 좋고 또 그 서울에서 자라긴 했는데 또 어린 시절 부산에서 살기도 해가지고 소위 이제 론린이 출신이에요. 이게 한태양 선수 어린 시절인데 2008년에 어린이였던 한태양 선수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이 어린이가 14년이 흐르고 이렇게 멋진 청년이 돼가지고 팀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한태양 선수 이렇게 또 좋은 일로 큰 박수를 또 드리고 좋은 이 선행만큼이나 좋은 활약을 또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 308회였고요. 오늘 3월 22일 NC전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3월 23일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쯤 휴식일이 있을 텐데 어디 보자. 하루 쉬는 날이군요. 수요일은 하루 쉬는 날이고 24일에 또
KT와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경기로 인사를 드리고 내일은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유가 되면 인사드리고 안 되면은 목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아의 오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오피였고요.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